여러분, 한자랄입니다. 오늘은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오랜 은원을 씻어버리고 1992년에 중국과 국교를 맺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절장보단하며 절장 지나치게 긴 것은 잘라버리고 이 보자는 기울 보자죠. 그 서로의 단점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그런 대로 아주 잘 지내왔는데 절장보단 이게 외교죠. 절장보단을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국제 정세 때문에 관계가 날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때문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러한 꼴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발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한 마리 상어가 되어서 이웃의 두 마리 고래의 싸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국이 되기를 빌어보는데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어가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죠. 나란 말씀이 dwi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 말은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dwi기, 그러니까 즉 중국, 중국과 달아서 할 때 중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래, 그게 중국이 중국이지 그게 어디 다른 나라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간혹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시면서 하시던 그 말씀에 이 중국은 명나라입니다, 여러분. 명나라이죠. 손문이 건국하고 국부가 된 중화민국은 바로 1912년입니다. 1912년이에요. 이때 건국된 중화민국의 약칭, 줄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 1912년 이전에 이른바 이 중국 대륙은 수천 년간 한 번도 이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국호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주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이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바로 이 1949년에 이 손문의 중화민국이 국가로서의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만으로 이 수도를 옮긴 장개석을 위주로 한 그 국민당 정부는 아직도 중화민국이 건재하다고 하고 민국 기원을 쓰고 있는데 2023년 올해는 민국 122년입니다. 올해가 제가 1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112년입니다. 1949년부터 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약칭도 역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912년 이전의 긴 그 세월 동안 쓰여왔던 중국이라는 용어는 국호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대칭이나 범칭이었습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이 대자가 호칭이죠. 대칭이나 혹은 이 범칭, 대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까지 이 존속했던 이 서주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서주 시대의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가 금문이라 그러는데, 금은 청동이란 말입니다. 이 골드 혹은 쇠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강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청동이라는 뜻인데, 이때 금이라는 청동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새겨진 중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금문에. 제가 그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기회가 있어 찾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글자가 처음 보이는데, 이때 중국은, 청동기에 새겨진 그 중국은 나라의 중심 혹은 수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호가 아니고요. 그 이후로 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이죠. 중국이라는 이 중국이라는 범칭을 즐겨 써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이렇게 해서 모두 야만국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 두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원래 중국의 중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최초의 중자입니다, 여러분. 갑골문에 나와 있는 최초의 중자예요. 이건 뭐냐면, 불악이란 말이고, 불악의 경계겠죠. 이 중심에다가 세운, 강조해서 그렇죠. 중심에 세운 깃대고, 이 깃발이에요. 그럼 이건 좀 뭘 하기 위해서 세우느냐? 바람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면 이렇게 세워 나왔겠죠. 이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중자가.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또 다른 표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것이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고 있는 풍향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중자죠. 그 다음에 국자는 어떻게 생 글자이냐? 최초의 국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국자는. 근데 이게 사실은 무기로 쓰이는 말뚝이기도 한데, 뒤에는 창과자로 변한 것이죠. 무기로 쓰는 말뚝 앞에다가 뾰족한 쇠라든지 이런 걸 달면 창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건 뭐냐? 여기는 바로 거주지. 여기 중간에 임금이, 지도자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여러 개 그린 글자도 있습니다. 점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지도자 있는, 여기 부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뭔가, 철책도 좋고, 아니면 호를 파기도 하고 해서, 저기 쉽게 접근을 못하도록 만든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창과자라는, 이거 뭐냐면, 목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곳.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국자가 된 겁니다. 나라 국자.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하나의, 이 나라국이라는 것은 넓은 어떤 국가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성 하나였죠. 성 하나였죠. 그래서 주나라 때 초기라면 3,000개의 국이 있었다.
성이 한 3,000개 정도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그 6세기쯤 돼가지고 말이죠. 이 국자가 이런 글자가 나타납니다. 약자로 써서. 점을 하는, 굿을 옥으로 만든, 굿을 옥자죠. 6세기쯤 돼서 이런 글자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송나라 때 이래가지고 또 이런 글자가 나타나요. 예. 옥자에 점을 빼버리고 왕자로 바꿉니다. 예. 국이라는 말을, 글자를. 이러다가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쭉 쓰이고, 그 원래의 글자인 이 글자와 같이 늘 쓰여 내려오다가 바로 194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국에서 이 글자를 쓰자.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임금왕자를 넣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넣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표준자로서는 이걸 하자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자와 국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의 중국, 지금의 중국과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교 이후에 상황에서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왕도를 추구하지 않고, 왕도를 추구하지 않고, 이 패자할 때 패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중국다운 중국, 아주 오래된 문명 대국, 문명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그 위대한 문명 대국인 중국이 중국답자면 어떤 상대가 패도를 추구하더라도 중국은 바로 이 왕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이상적인 헛소리라고요.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이상을 만든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에서 중국 사상 가운데서 가장 항상 중심이 되었던 유학 사상입니다. 맹자에 보면 이런 기제를 씁니다. 빌가자, 가인자는, 이력 가인자는 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력을 사용하면서, 이력, 가인자. 이력이라는 게 바로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거짓.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은 패자이다. 패자이고, 그 다음에 이 덕행인자는 왕이다. 이 덕행인자왕. 이건 뭐냐? 덕으로서 인을 실행하는 자는 왕이다. 패자가 왕자다. 이 왕자 때는 이 자체를 써야 되겠죠. 왕자다. 패자 왕자다. 이렇게 맹자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들에게 패자가 되지 말고, 패자 돼봐야 잠깐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만 일으키는 이 체제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헌법에다가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주의를 혹이나 패권주의를 버리고 인을 신뢰하는 나라, 공자와 맹자의 이 위대한 정신이 담겨 있는 왕도, 인정, 이것을 실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자와 국자가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